중고차 딜러는 한 대 팔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그냥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깎아줄까? 아니 어떤 차는 1000만 원까지도 남는다는데 과연 진짜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댓글로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1500만 원에 팔았는데 1800에 팔고 있더라. 내가 8000에 팔았는데 9000에 팔던데? 이런 엄청난 마진이 과연 진짜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딜러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막 슈퍼카들이 즐비하고 고가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왜 엄청 고가차가 없을까요? 10년차 중고차 딜러이자 이제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 중고차 딜러들의 마진의 현실,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카 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남는 차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짜잔!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런 차들은 정말로 가져와서 바로 팔리면 1000만 원 가까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가져와서 바로 팔리면.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이 차량은 제 지인이 실제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매입가는 9,600만 원, 판매 예상가는 1억 500만 원이었대요. 이러면 900만 원이 남는 거죠. 진짜 1000만 원 가까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이 차량은 벌써 들어온 지 4달이나 지났습니다. 시세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 9,5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품화를 이제 했다고 보내준 게 있는데 차를 가져와서 발생한 이자가 240만 원, 세금은 100만 원.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들은 1% 정도의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상품화비가 60만 원. 그래서 총 이 차에 들어간 돈은 1억이고요. 판매가가 9,550만 원이니까 오늘 바로 판매가 되어도 4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차들은 마진폭을 좀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매입가랑 판매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론 모든 차가 이렇게 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차량은 되게 빠르게 팔려가지고 실제로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팔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장사꾼이 마이너스를 나면서 장사를 하냐. 믿지는 장사는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원래 장사는 남을 땐 남고 까질 땐 까지는 겁니다. 그 까지는 거를 손해를 안 보려고 막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장사를 못 하는 거지. 마이너스 날 때는 마이너스 나고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좋은 장사꾼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차는 왜 이렇게 안 팔렸냐? 안 팔리는 차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은 엔진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심지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서 전기로도 운행을 할 수 있고 이제 가솔린으로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진짜 기름값이 거의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정비 딜러 영범이나 아니면 미차의 이제 예은 대리님 이런 분들도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타고 있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되게 저가형이에요. 아이오닉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내외 금액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모델인데 이런 고가차들은 안 팔리는 이유가 이걸 사는 사람은 기름값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막 50만 원씩 기름을 써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차를 사는 건데 굳이 출력도 막 엄청 쓰지 못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산다? 그럴 필요가 없는 차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팔려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어. 시트도 너무 지금 깔끔하고 옵션도 이제 레더 패키지 들어갔고요. 오, 배기도 들어갔어요. 뭐 스포츠 크로노는 이제 쿠페 모델이니까 당연히 있고 카본 핸들에 어라운드 뷰도 있고 통풍 시트 있고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상태가 좋아도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못 받는 차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팔리는 차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차를 가져오다 보면 특히 맨 뒷줄의 차들을 보면 되게 안 팔려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차들이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차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을 무작정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를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이 차를 필요로 한다면 내 차를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많이 낮추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금액이 아무리 싸도 안 나가, 도저히 안 나가 하는 경우에는 그냥 타면 돼요. 타면 손해가 0원입니다. 난 이 차를 타기도 싫어. 내가 어떻게 부담스럽게 카이엔을 타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공매, 경매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손해가 450만 원 정도인데 경공매를 보내는 순간 손해가 최소 1200에서 한 1500만 원까지도 마이너스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이제 안 팔리는 차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공매를 날리면 되게 딜러들이 빡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못 팔아가지고 경매로 울면서 보냈는데 다른 딜러가 가져가더니 그거를
거를 한 3일 4일 만에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못 팔았지만 다른 딜러가 가져가서 금방 판다, 이런 또 미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차들의 평균 마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현실적인 마진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아반떼 AD 70만 원 봅니다. 키로수 짧으면 60만 원 마진 보고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뭐 모닝 컨디션 좋잖아요. 50만 원, 40만 원 보고 가져옵니다. 물론 얘네들은 이제 워낙 인기가 있는 차종이니까 엄청 타이트하게 해도 무조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제가 가져온 차거든요. 자, 흰색의 썬루프 있는 그랜저 IG 마진 90만 원 봅니다. 뭐 투싼 가솔린 모델 이런 거 아직 인기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봅니다. 자, 아주 인기 있는 수입차 1번이죠. 지금 거의 가장 판매량이 높은 수입차 G바디 5시리즈입니다. 이 차량 럭셔리 플러스다. 마진 150 봅니다. 근데 M 스포츠다. 100 초반 봅니다. 구형 벤츠 이런 거는 가져와서 경고등이 뜨고 막 고장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150만 원 이상 보고 가져옵니다. 저거는 진짜로 거의 가져오면 수리비로 100만 원 넘게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와, 에스컬레이드 500만 원 이상 마진 보여도 안 가져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요. 와, 푸조 208 이런 거는 좀 애매한데, 이 차에 대해서 정말 아는 딜러들은 되게 마진폭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 차에 대해서 모르는 딜러는 되게 안전을 위해서 마진폭을 크게 볼 거란 말이죠.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 차예요. 솔직히 아반떼 모닝 이거는 어디 가나 견적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 중에서는 또 우리가 좀 좋은 편이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상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마진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세라티 1000만 원 보여도 안 가져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주의하셔야 될 게 진짜 딱 그거 남는다가 아니라 가져왔을 때 바로 팔릴 때의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 팔리게 되거나 좀 묶이게 되면 아까 그 포르쉐 카이엔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대를 가져오면 몇 대 정도가 손해예요? 저는 사실 경험이 많고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리고 수천 대 차량을 다뤄봤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인기 있는 사갈 만한 차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손해가 거의 안 나요.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손해가 나고요. 근데 과거에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는 10대를 가져오면 한 3대 정도는 손해고요. 3대 정도는 본전이고요. 4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연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러들이 정말 이제 시작한 지 1년 안 됐을 때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 어떤 차종을 가져와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막 부담스럽거든요. 통장에 막 1000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다루기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막 많이 저가차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가차들이 리스크가 더 커요.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의 확률도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수요는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기 좋은 차들인데, 초창기에 이제 겁이 나서 그런 저렴한 차들을 많이 다루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그만두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요. 지금도 많이 그만두죠. 그럼 딜러 일을 하다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20대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 일을 딱 덜컥 시작을 했다가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직장 생활이 최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뭐 30대, 40대 분들이 그만두면 뭐 치킨집 차리고 술집 차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차샵 보고 한다고 제 또래 동생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봤는데 되게 잘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매출이 막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면 또 그게 엄청난 빚이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그래, 중고차가 잘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 하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흘러갑니다. 저는 되게 이 현업에 되게 오래 있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도 되게 많은 차를 판매를 많이 했던 딜러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댓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니 더 남잖아. 이런 댓글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중고차의 모든 거 구독자님들께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요걸 보고 좀 이제 궁금증이 풀리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은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차들이 나중에 대팔 때도 딜러들이 마진폭을 거의 안 보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 요거 하나 얻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차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상담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확실한 전문성 있는 검수 약속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